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계속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는 실기 2교시 요양보호사 문제풀이를 한번 10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일상 업무 대행 중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아들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지금 요양보호 업무와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 문제인데, 먼저 보면은 요양보호 업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거 은행 업무니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네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병원 등의 방문,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 지원 서비스도 있고 방문 목욕 서비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면 세면 도움이라든지 구강 관리, 그리고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신체 기능 유지 증진에서 관절 구축 예방과 화장실 이용 돕기도 있다는 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라든지 청소, 주변 정돈, 세탁과 서비스 등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와 그 다음에 병원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고액 임무로 거절한다. 대상자와 함께 은행 간다. 그리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권유한다. 일주일에 걸쳐서 나누어 입금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은행 간다 했는데, 이때는 대상자와 함께 은행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상 업무 대행 중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펀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동변기 사용 돕기인데, 첫 번째,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아야 되고요.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도록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편마비 대상자인 것은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놓아야 될 것 같고요. 변기 높이를 조절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 변기 높이를 조절해 바닥에 닿게 하는 게 아니라 변기 높이를,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동 변기는 변기 높이를 조절해 발바닥에 닿게 하는 거 맞고요. 이동 변기는 침대와 90도 각도로 놓는 게 아니라 이동 변기와 침대는 30에서 45도 각도로 놔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옮겨 앉기 쉽게, 팔걸이 없는, 아닙니다. 옮겨 앉기, 팔걸이는 꼭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 보고요. 그래서 이동 변기 사용 돕기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이동 변기와 높이를 침대 높이로 갖도록 하고요.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밀리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을 때는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변기를 데워놓는 게 좋고,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서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변기 높이를 줘서 발바닥에 닿도록 하는 거, 이거 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오른쪽 편마비인 경우에 어느 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왼쪽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각도로 조심히 놔야 되고, 그리고 왼쪽 편마비인 경우는 어느 쪽에 놔야 됩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놔야 되겠죠. 10에서 45도. 그리고 변기에는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서 소리로 인한 당황스러움을, 수치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를 덮어주는 게 좋고, 대상자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문제없이 용변을 보도록 계속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은 이 변기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세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의식이 없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비관,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비관, 영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게 먼저 대상자 의식이 있든 없든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려야 되고, 영양 주문위는 침대 높이에서 아니죠. 침대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비관에 빠졌을 때 즉시 밀어넣는다. 비관에 빠졌거나 밀어넣는 것은, 빠졌을 때 다시 집어넣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하는 거고, 그때는 어떻게 빠졌을 때는 일단은 위관령을 주는 걸 멈추고 보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죠. 영양주머니 백은 매번 우리가 음식을 줄 때마다 깨끗이 씻어서 건조시켜야 되고요. 구토 증상을 보면 잠시 아니죠. 구토 증상이 보이면 바로 잠그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관 영양 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경관영양 할 때는 의식이 없어도 시작과 끝을 종료를 알려야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머니 아까 말한 것처럼 매번 깨끗이 씻어서 건조하고,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코 쪽으로 잘 붙여 있는지 등을 해서 잘 고정하고, 그리고 새거나 역류되면은 간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간용의 체온 정도 온도로 데워서 1분에 50cc 이상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진한 농도나 영양을 주거나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설사라든지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주입하거나 너무 진한 영양 농도를 주입하면 안 되고요.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줘야 되고, 코 속의 빈부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윤활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과 끝을 알리도록 한다. 그 다음 혼자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세수도끼를 보면 우리 뺨과 코, 눈 순서로 한다고 했는데, 눈, 코, 뺨 순서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곱이 없는 쪽 눈은 아니죠. 항상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는 거, 이거 맞네요. 그래서 답이 맞고, 그 다음에 코털을 보이는 쪽까지만 깎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입안의 백태는 알코올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입안의 백태는 과산화 수소라고 해서 닦아줘야 되는데, 이때 알코올을 닦아주면 안 됩니다. 귀 속에 깊은 곳은 귀지로, 면봉으로, 우리가 귀 속에 보이는 곳까지는 닦아줘야 되는데, 귀 속의 귀지는 면봉으로 제거하는 것이 안 되고요. 귀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 대상자를 모셔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눈곱이 없는 쪽을 먼저 닦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보면은 어느 쪽? 눈, 코, 뺨, 입, 그 다음에 이마, 귀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한 수건은 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쪽 눈을 사용하는 수건은 다른 면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안경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상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시 코 안을 깨끗이 닦아주고,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주고, 코 안까지는 닦아주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으니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은 대상자의 친구 선택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면 이불을 그늘에서 면 이불은 뭡니까? 햇볕에서 말르는 게 좋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주고, 베개는 습기와 열을 잘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소재는 색이 얇고 흡수성이 좋은 면이 좋다. 그쵸? 이거 나요. 매트리스는 단단한 것이 좋고요.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는 보통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도록 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불은 햇볕에 말리는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2시경. 2시까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모이르장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죠. 그늘.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린넨 시트 같은 경우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 장으로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가 좋고요. 그리고 시트의 소재도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얇은색이 소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성 있는 것은 피하고, 욕창이 원인이 되므로 이건 풀을 먹이거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세탁해서 햇빛에 말려주고요.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베개 같은 경우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고, 재질에는 메밀 껍질이라는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것,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면 대상자 같은 것은 침대, 베개 커버를 매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고요. 6번을 보면은 대상자의 귀하게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약은 차가운 아니죠. 귀약은 차가운 상태라면 약간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에 잠궈 놓거나 아니면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좋고요. 귀약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아니고 귀약 후에 투여 후에 앉아 있도록 한다. 귀밖에를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귀약 투여 후에는 작은 솜을 15분 동안 끼워 놓는다. 먹무니까 이거 답이 5번이네요. 그래서 기약을 할 때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서 편안한 자세로 취해 주시고, 면봉으로 대상자의 귀밖귀와 외이도를 깨끗이 달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물의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 약병을 손으로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가 놓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온수나 따뜻하게, 그리고 이거는 후상방 해주는 게 좋고요.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로 약물을 점적하도록 하고, 기약 투여 후에 귀 윗글을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누워있도록 하고, 작은 손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대상자의 칫솔질에 대해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칫솔질 돕기,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한다. 아니죠. 칫솔은 칫솔질 후에 사용해야 되고요. 치아의 칫솔은 90도로 45도로가 좋고요. 칫솔을 잡기 쉽도록 자루가 얇은 아니 두꺼운 것이 뭔가 잡고 있다는 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방향 원을 그리듯이 한다. 이거 맞네요. 편마비 환자는 마비된 쪽으로 아래로, 아니죠. 건강한 쪽에 아래로 눕힌 후에 칫솔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간단하게 보면 칫솔질 돕기, 앉는 자세가 가장 좋고요. 가능한 앉아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치약 짜는 방법은 칫솔모 아래까지 깊게 짜서 눌러주시고,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3분간 닦아주면 되고요. 칫솔질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도록 하고,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는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에 물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칫솔모 아래쪽까지 눌러 짜고,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해야 할 것은 칫솔질 후에 치실을 사용해야 되고,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 입히는 방법, 이러한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입히는 순서는 보면은 보통 오른쪽 입히는 거니까 오른쪽 마비 쪽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팔과 머리, 왼쪽 팔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네요. 1번이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티셔츠 벗기는 보통 편마비 대상자는
입힐 때는 보통, 그리고 벗길 때는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왼쪽부터, 왼쪽 팔부터 머리, 오른쪽 팔을 벗길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입힐 때는 항상 마비 쪽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을 때 내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돕는 방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족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방에 혼자 있도록 한다.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옷을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당황하지 않고 옷을 다시 입힌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네.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도와주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대상자가 보통 형 그 자체에 관심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도록 하고요.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고, 때때로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의복의 불편감이나 대소변의 욕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옷을 벗거나 성기가 노출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성적 행동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 등을 할 때는 손 치우세요 같은 단호한 말을 사용해서 제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음부 상태를 확인하고요.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집단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옆 대상자의 성희롱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알리고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분당 10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맞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시작 아니죠. 최소 8cm가 아니라 5cm 정도 늘릴 만큼의 강도로와 가슴을 압박하고, 검지와 중지로 척골동 아니죠. 동맥지법 박동이 있는지 살핀다. 턱을 아래로 당겨 고개를 아니라 위로 당겨야겠죠.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거는 보통 심폐소생술 먼저 심폐소생술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반응을 확인하도록 하고,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분당 100개 정도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반응을 확인할 때는 어깨를 가볍게 들으면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서 질문해서 반응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그 다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죠. 그래서 반응이 없고 정상적 호흡이 없는 경우 1인 구조자일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 2인 구조자일 때는 2인이면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을 나누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요. 그리고 119 신고 시에도 발생 장소라든지 대상자의 수와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응급의료 상담원에 전화를 지시하는 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심장과 뇌로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 정상적 호흡이 없는 경우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가슴 중앙이 가슴뼈 흉골이죠.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끼고 올려놓고, 그리고 앙팔을 쭉 편 상태에서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하도록 하고, 가슴이 최소 5cm 정도, 분당 30회 정도 2회 인공호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유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머리를 뒤로 기도 유지할 때는 한 손은 대상자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은 턱 아래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고요. 그래서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도 2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코를 막고 대상자 입을 대고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도록 하고요. 인공호흡 할 때. 그리고 숨을 불어넣은 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은 30대 2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